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1리라화 가치는 원화 165원, 리라화 가치는 올해 들어 40% 이상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터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터키의 예상 외로 더욱더 너무나 큰 타격을 준 셈인데요. 이 문제는 흔들리는 환율이 신흥국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포함이죠.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전 세계 경제 소식을 다루고 있는 만큼 오늘 얽히고 설킨 이 정치 관계와 경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요일 글로벌 슈퍼스탁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5% 오르면서 225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역시 팔고 있습니다. 348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기관이 54억 원 정도, 개인은 26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1% 오르면서 765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543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409억 원, 기관이 124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어제 저희 시장에서도요, 이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5원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28% 오르면서 7,43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9% 오르면서 2,83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의 리라화와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6% 소폭 내리면서 9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의 강세에 골드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골드는 0.14% 소폭 오르면서 1,19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오펙의 원유 경제 지표에 의해서 현재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0.55% 오르면서 현재 6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역시 터키의 금융 불안이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0.34% 내리면서 2,78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항생지수 역시 내렸는데요. 1.52% 내리면서 27,9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26% 내리면서 730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 아인스타이님이 2%대 강세인 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모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0.62%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스텔라룸에는 0.7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4천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이어서 에이다가 2위, 이오스가 3위, 이더리움과 스텔라루멘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모든 시세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골드가 터키 외환 위기 우려에 따른 강달러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백금은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Gold hits lowest level since March 2017 despite Turkey fallou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터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이후 이 골드는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터키의 경제 위기 우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을 했다. 금은 1년 6개월 그리고 백금은 10년 내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달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는 2.97% 하락을 한 반면에 달러는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도 함께 보고 갈게요. 두 번째는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Oil edges lower as crushing build adds to demand fear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공급 우려로 오일이 현재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캐나다의 증산 소식은 원유 시장을 압박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터키발 이 신흥국 경제 타격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내용을 한 줄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터키 금융위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이 아프리카의 란드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페소 그리고 러시아의 루블화에 대한 위기가 이머징 마켓의 증시를 위험하게 하고 이는 또 원유 공급에 대해서도 이어지게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이슈 분석을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골드가 있죠. 그런데 이 경제 불안 속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달러와 금은 안전자산으로 일단 분류가 되는 상품들이죠.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터키발 악재 등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달러와 골드는 좀 반대로 움직임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자체가 일단 불안해질 때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단 안전자산으로 일단은 쏠리는데요. 지난 그리스발 사태 때도 그랬었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터키발 악재 때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움직임을 나타내냐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일단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현재 미국의 경우 탄탄한 견고한 지금 경제 성장 흐름 자체를 일단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현재 모든 이슈들이 미국으로부터 일단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골드의 상승세가 맞지만은 현재는 그 출발점이 일단 미국에게 있고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달러를 일단 선호하는 일단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진입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 터키발 악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 통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통화의 안전자산보다는 일단은 골드의 매혹도가 조금 더 일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은 달러의 대체제의 일단 안전자산은 맞지만은 현재 강달러가 보이는 만큼 현재는 달러의 상승세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와 골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 참고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영향을 많이 유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뜯어보면 좋겠습니다. EIA 원유 재고나 베이커 휴즈 시추기 개수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쿠싱의 원유 재고량도 좀 유가에 많은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쿠싱의 원유 재고량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쿠싱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가를 대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EIA에서 나오는 원유나 또는 금요일 날 일단은 시추기 건수 등을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외에도 일단은 쿠싱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쿠싱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일단 원유의 집산지이자 그리고 생산 지역으로 서부 텍사스주의 현물 인도점 역할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전일 경우 일단 유전 정보 서비스 업체인 제이스케이프에서 일단 원유 선물 인도 지점이 쿠싱의 원유 재고량이 일단 170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유가의 경우는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제 조금 종가 때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가를 거래할 때 보면은 원유 재고할 때도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은 한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지표들이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와 지표로 인해서 다양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좀 처음 접하시거나 또는 이제 크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데이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슈들이나 또는 지표로 인해서 순간적인 변동성을 보였었을 때 방향성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는 좀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다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평을 듣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은 팔아야 하고 사야 하고 쉬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팔아야 하고 사야 하고 쉬어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팔아야 하고 사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쉬어야 한다는 부분은 좀 많이들 이제 배제하고 일단은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세 가지 행위 자체는 일단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 행위를 좀 많이 하는데요. 바로 팔고 사는 행위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집중이라든지 또는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일단 쉬는 부분들도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뭐 터키발 악재들 또한 여러 이슈들 자체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일단 장세가 좋다 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는 100%라는 확률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항상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지만요. 장세를 봤었을 때 약간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조금 모르는 지점이 보일 때는요. 잠시 이러한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제 사고 팔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나서는 충분히 일단은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좋은 자리 좀 저가로 왔었는지 또는 팔 때는 고점에 왔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기다리면서 일단 대응을 하시라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일장에는 좀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좀 약세를 나타냈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제 터키발 악재가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영향을 미쳤었다가 다시 한번 유럽 시장 자체가 사실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반등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시가 부근에서 일단은 보합장 자체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달러 지수나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일단 변화는 좀 제한되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단 높아지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 하락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과 일단 변동성으로 인한 달러로 인한 변동성 자체가 유로 FX 차트를 보시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현재 저의 경우는 어제 시가 라인을 갱신하면서 좀 매수 대응으로서 일단은 고점까지 이제 대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 고점 부분이 1.14560 라인까지 일단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 보면 시가하고 일단은 단일 고가, 중가 부분에서 일단 강한 저항 역할을 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지금 이제 갱신하려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바로 매수 대응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148 라인 때까지 1.1438 라인 때까지 일단 갱신한 이후에 시가에서 지지받는다면은 전거래를 일단 1차적으로 전거래를 고가와 1.15 라인까지도 일단 상승세로 열어줄 수 있으나 현재 만약에 다시 한번 중심선 자체인 1.142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은 전일 시가 안에서 일단 조금 관망 흐름을 보이면서 유럽장 이음부터 일단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일단 저가 매수세 유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다소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FX 경우는 상승세가 조금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만약에 하락세가 보인다 할 때는 전일 저가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면서 지지받는 부분을 일단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1차적으로 상승에는 전일 고점 그리고 2차적으로 1.151 라인까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도 어제 큰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170만 배럴 소싱 원유 재고 일단은 증가 소식에 일단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제 당일 고점부터 저점까지 좀 큰 흐름 자체를 나타냈었습니다. 중가 부분에서 일단은 현재 아시아장에서 큰 흐름 자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고 저가 라인이 아래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강한 지지 라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전일 시가하고 고가였던 67.78 라인과 일단 95 라인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68 라인 때까지 금일 안착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을 보이는데 위쪽 68 라인 돌파하기 전에 일단 강한 저항인 만큼 위쪽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최대한 아래쪽에서 지지 확인하면서 매수되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67.90 라인과 95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66.20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가로부터 120 또는 고가로부터 120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를 계속 기준점을 바꿔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달러 강세 여파로 일단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0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무너지면서 어제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일은 일단 전거래일 1198 라인대에서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금일 시가고 고가 라인이 강한 저항이지만 지금 이 라인 자체를 일단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201 라인대, 1201에서 1202 라인대가 다시 한번 위로 갱신한다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1209 라인과 1218 라인까지도 일단은 상승세로 열어둘 수 있는데요. 금일 매도세는 1198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세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시며 만약 1198 라인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188 라인대까지도 추가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도 약 100틱의 일단은 하루 진폭 자체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100틱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전거래 저가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으로서 좀 짧게 손절라인에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일단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전일의 경우에 약간 터키발 악재 등으로 인해서 혼주세 부분을 나타냈었습니다. 금일 일단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일단은 금일은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나스닥의 경우는 항상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 개장 이전에는 많은 흐름보다는 약간 위아래로 약간 혼주세를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금일 오늘 이 방향성의 기준 자체를 당일 시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골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 단기 하락에 의해서 저가 매수세가 혹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추세가 좀 뚜렷한 종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떤 종목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일단은 뭐 따로 뚜렷한 종목은 없지만은 금일 요즘 특히나 달러 인덱스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 종목하고 일단은 골드, 안전자산의 골드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 일단 골드가 전일 강한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금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상승세가 조금만 누그러진다 했을 때는 골드의 경우에도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드 종목을 저는 오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국영기업이죠. 페트로차이나가 미중 간 무역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국산 LNG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른 중국 내 타격은 없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터키의 악재로 인해 터키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과 환율에 큰 폭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터키발 리스크에 따른 향후 중국의 영향에 대해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장 지금 현재 터키발 금융 이슈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중국 증시 역시 좀 확직이 좀 좋지 않은 모습 좀 많이 보여졌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터키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터키 영향이 상당히 좀 심해진 걸로 보여지고요. 상해종합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한 상태인데 급락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낙폭만큼 그렇게 중국이 크게 낙폭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조금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증시가 최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 익스포저가 좀 많은,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많이 익스포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회복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터키에서 이제 중국, 이제 터키랑 무역 분쟁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 분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페트로차이나가 미국의 LNG 수입을 이제 전면 중단할 것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근데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LNG 수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조금 더 불거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도 현재 줄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번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이 페트로차이나에서 미국산 이 가스와 원유를 수입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LNG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네, 현재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LNG, 중국의 LNG 같은 경우를 현재 지금 이제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하겠다는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페트로차이나가 이제 LNG 수입에 관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주로 미국산 LNG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규모 자체가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한 3번째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LNG 수입하는 규모 자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번째 되는 LNG 수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무역 전쟁이 좀 불거진 부분도 있고요. 관세, 일단 중요한 건 관세인데요. 관세 때문에 일단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페트로차이나가 LNG를 많이 이제 수입을 좀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페트로차이나가 LNG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산 LNG 같은 경우가 현재 이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현재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동남아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수입 노선을 다변화하고 기존의 이제 수입분 같은 경우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좀 대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수입하는 거를 그러니까 중국이 동아시아 이제 수입하는 그 LNG 물량 현재 수입이 결정되어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으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면서 현재 이 부분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좀 수입을 들어야 할 텐데 이번 조치로 어떤 나라가 좀 수혜를 보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이 LNG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원유 수입도 지금 중단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LNG를 이제 대체할 만한 회사들로 보자면은 현재
카타르, 중동 국가들이 일단 천연가스가 있겠죠. 이 LNG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LNG가 항상 유명하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장 가스관을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일단 해상 수송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육상 수송이 중요한데 이제 가스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당장 가능성 크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해서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돌려놓으면은 이제 LNG 25% 관세 부과하는 부분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겨울철이 이제 난방 수요가 자극되는 그런 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참 수요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철에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는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산 원유 수입이 6월달, 지난 6월, 7월이죠. 지금 현재 7월이고, 이제 지금 다 8월인데, 7월에서 6월달 거에서 7월 넘어가는 그 물량을 봤을 때는 지금 지금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현재 원유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부분이 반토막 난 상태인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무역 분쟁의 이제, 한 가지 뭐 조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경 천연가스 그룹 회사인데, 이 천연가스뿐만 이제 원유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민간 회사들이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다른 국가도 많이 돌려가면서 미국 수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위안화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터키 관련한 이슈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터키의 그 익스포저가 좀 많은 게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터키발 금융위기가 중국의 위안화 가치에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중국 자체에도 좀 문제를 많이 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무역 전쟁에 이어서 현재 이 터키발 리라화 쇼크가 지금 현재 중국에도 쇼크를 좀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중국에서도 역시 터키발 리라화 폭락 사태가 좀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국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수출액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터키에다가 수출하는 수출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터키에 대한 수출액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터키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터키 리라화로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터키 리라화로 팔게 되는데 이 터키 리라화로 팔게 된 거를 다시 이제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위안화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당히 좀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팔기는 하지만 그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득을 보기 힘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이제 이 부분 이제 최근에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다가 이 증가한 수출액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이제 흑자 부분 2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요. 200억 달러 흑자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점점 축소가되는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무역에서 이제 흑자를 보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중국 경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외로 좀 많거든요. 터키 쪽이 시민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좀 많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이제 지금 경착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더 불거지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보다는 이 신흥국 통화위기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위안화 환율의 부정적인 면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라화가 좀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희 멘토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안화 같은 경우가 약세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터키가 대표적인 신흥국가거든요. 대표적인 신흥국이고 현재 터키, 중국 이런 국가들 자체가 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인데 이 이머징 마켓에 있는 이 국가들 자체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터키 리라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터키 리라 폭락이 결국 달러화, 그러니까 유로화를 약세시키고 있다, 먼저요. 유로화를 약세시키는 이유는 유럽이 이제 터키에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터키가 안 좋아지면 유럽 은행들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로화 약세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중국,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다시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안 그래도 약세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좀 크게 약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무역 규모나 외환 보유고에서는 일단 터키하고 중국하고 큰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외환 보유고보다 현재 빌려준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된 위험들이 훨씬 많은 상태고, 중국은 외환 보유가 워낙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익스포저가 많은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위안화 약세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가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은 국가입니다. 부채가 많은 경제 국가인데, 터키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을 보이면 이와 유사한 중국도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사실 부채가 많은 국가와 가장 터키랑 비슷한 국가를 찾아보자고 하자면 중국이 약간 비슷하다고 많이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이 그림자 금융의 불안 요소가 계속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위안화 약세와 함께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된다. 의외로 터키가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도미노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하이크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차트가 이제 지난번 차트 해가지고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일단 하이크비전을 보시면은 중국 내 보안 카메라하고 전자제품으로는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요. 최근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크비전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소폭 밀렸거든요. 밀려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접근을 다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프로젝트가 축소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매출 성장도 둔화했지만 아직도 스마트 가전, AI 제품 쪽에서는 성장세하고 고마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스마트 가전 매출이 약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역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로 제가 설정한 부분이 현재 이게 심천에 상장된 종목이고 하이크비전 코드 번호를 얘기 드리면 00241호, 00241호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지난번에서 이제 한번 손절을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40을 완전히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재접근하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재접근하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요. 손절가는 29.400을 제시를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36.700, 2차 목표가는 41.650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가 중국 내 이제 보안 카메라나 이쪽 부분 설비 장비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그 보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카메라 많이 설치하고 CCTV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도 성장성도 꽤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손절을 했지만 그래도 재접근 타이밍에는 다시 재접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반등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 이틀 동안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접근하고 넘어가시면은 아마 좋은 종목으로 한 3, 4분기쯤에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무역 전쟁의 타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매출을 자랑한 기업입니다. 하이크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슈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다음에는 얼굴을 또 직접 보여주셔야 저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또 화상으로 연결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슈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터키인들은 리라화 대신 암호화폐 투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터키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성장 투자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윤진 멘토와 함께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 일정에 거의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던 터키 관련된 이슈죠. 네. 어제 사실 터키 관련된 이슈가 이제 명품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터키 자산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터키 리라화 사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먼저 좀 설명을 풀어주시죠. 네, 일단 전 일정에 지속적으로 터키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히 됐었는데, 일단 미국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란에 대해서 원래 선제제가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터키가 동참을 안 해주니까 터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200% 올리는 정책으로 들어갔었죠.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근데 터키에서 정부에서 좀 잘못된 대응을 한번 했었습니다. 금이나 타 자산들을 전부 다 리라화로 환전을 해라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라화에 대한 보유 가치를 좀 대치를 시켰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리라화에 대한 보유 물량들이 전부 다 다시 또 일반 상품 구매 쪽으로 쏠리면서 물가 상승으로 급등을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물가들까지도 상대적으로 리라화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지만, 일단 그 부분에 앞서서 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도달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터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전쟁 선포, 경제 전쟁 선포에 들어오고 나서 자국민에게 달러, 금, 리라와 환전 소용 들어가고요. 근데 일단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문에 이 관세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 관세 퍼센트가 지금의 현재 이 달러 리라와 같이 하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부분이 살짝 펼쳐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세 부과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기존의 이란 석유를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저번에 생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뽑아서 터키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과 경제 제재 사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던 이제 뭐 사우디라던가 뭐 이라크 이런 국가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지금 터키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 경제제가 추가적으로 증가를 해주면은 앞으로 이자화에 대한 가치 하락은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포커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터키인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터키인들은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투자를 늘린 건가요? 일단 일전에 이란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좀 있었고요. 암호화폐가 자국 통화 대비해서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들이 있었죠. 이 사태 자체가 일단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는 베네수엘라도 그랬었고 이란도 그랬었고 일단 오일 국가들이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일단 본인들의 오일에 많이 치중해 있던 국가들이 오일에 대한 제재가 딱 한번 생기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GDP에 영향을 타격을 쉽게 말하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인해서 통화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을 했고요. 사실 사업 분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국가들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가 떨어진다 한들 혹은 경제 제재가 떨어진다 한들 이렇게 큰 변동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 분야들이 워낙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런 현상을 빠르게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호화폐를 아예 본인들이 페트롤이나 암호화폐를 발행을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자산들이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암호화폐로 차익 실현을 들어갔던 상태였습니다. 아예 암호화폐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통화들을 기존에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가 좀 폭등하니까 그래도 홀딩을 해줬었는데 최근에 ETF권이 좀 연장이 되면서 승인권이 연장이 되면서 다시 차익 실현을 달러로 들어갔죠. 그래서 본인들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터키 과정은 이제서야 암호화폐로 처음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또 달러로 전환할지 안 할지는 기존에 지금 6,000선 지지라인이 하방으로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라화가 일단 가치 폭락을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터키 국민들까지도 빠르게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 뭐 달러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죠. 다만 달러 보유량이 워낙 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로 차익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관점에서 미리 암호화폐를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들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다가 다시 달러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시세가 ETF권이 지금 9월 21일장에 남아있습니다. CBOE에 대한 승인권. 이 승인권 2주 전인 9월 7일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터키 물량들이 아래 6,000선을 지지라인에 버텨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약한 반등을 이뤄낼 수가 있고요. 한 7,500선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 시점까지 반등을 못 이뤄낸다면은 6,000선 아래가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터키 물량들 그리고 기존에 이란에서 암호화폐로 전환했던 물량들도 빠르게 차익 시간을 던져버리고선 차익 시간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00선 이하로 더 빠른 추세가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정부가 어제자로 이제 AI 빅데이터 수수 경제 이렇게 새 핵심 파트에 대해서 지금 1만 명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10조 원가량의 투자를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금 전일자로 혁신 성장 분야에 5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었나요? 네, 정확히는 이제 5조 원을 플러스 시켜서 10조 원까지 채운 건데, 사실 이 국내 이슈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좀 약해지다 보니까 고인 방송에서 국내 이슈를 좀 안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 회사도 관련 법인 추가 선택 중에 있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밀리는 느낌이 강해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정부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수경제 등 핵심 분야 1만 명 양서 그다음에 5조 원 투자, 추가적으로 5조 원 투자죠. 이 관점으로 지금 관점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여기 파트 중에서 블록체인으로 빠질 수 있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으로 빠져들 수 있는 금액은 한 3천억 원 정도 이내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전부 다 블록체인의 이슈에 바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일장 기준으로 해서 정부 서울청사, 인천청사 관계 장관 회의 열어서 혁신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들어간 상태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2% 비중 중에서 사실상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블록체인 쪽에 투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금액 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으로 순환 가능한 금액인지 혹은 일부 기업들한테 아예 머물러서 그 일부 기업들한테 지속적인 수익 과정으로 자본 과정으로만 활용될 금액인지 이 비중이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을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정부는 뭐 정보보호법 관련 개정안을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추고 있고요. 분야는 이제 교통, 에너지, 통신까지도 좀 분야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파트,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청 통과 관리, 온라인 투표 등 실증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좀 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이나 파트 자체를 좀 너무 폭넓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음원이나 식자재 유통까지도 관련된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암호화폐에 한정돼서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은 3천억 원 이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일반 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넓게 보더라도 한 6천억 원 정도 이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 포지션 자체가 블록체인 산업을 일반 은행권에 연결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이번에도 사실 중국 쪽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랑 같이 연동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원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이랑 연결하면서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쪽은 워낙 기존의 블록체인 산업을 이용할 거다, 국민들이 바로 플랫폼을 개발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트 사업, 이런 분야까지도 좀 더 풍부할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로 시장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요. 5조 원 자체를 블록체인 하나 사업에만 집중시켜도 모자란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중국 벤처캐피탈원에도 블록체인 관련 투자만 1조가 넘습니다. 전체 40조 관련의 벤처캐피탈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긴 하지만 일단 1조 넘는 투자만 블록체인 안에 그냥 하금융권으로만 들어가는데 이런 금융권으로만 해도 규모가 이미 우리나라 지금 투자 계획안보다 넘죠. 넘는 만큼 중국에 대응할 바는 아닙니다. 대대할 바는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여러 산업들을 신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으로 배치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천억 원 이내 정도로 보여지고요. 물론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2천억 원 이내 정도로 포지션이 예상이 됩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을 떠나서 최근 이 금액들이 여러 신생기업들한테 분할해서 기업 규모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소기업들은 보통 1억 원 이내 정도의 자산 부여밖에 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 금액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 벤처 캐피탈로 유입되어서 되어줘야 이래야 이제 금액들이 투자되고 나서 다시 환수 과정이 있죠. 익시트 과정이 있습니다. 익시트 과정을 들어가고 나서 다시 다른 기업들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머무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 안 그러면 그냥 기업이 이 자본금을 본인들이 다 쓰는데 포지션을 맞춰버리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한 기업한테 들어간다. 이 금액들이 다시 익시트가 되고 다른 기업들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벤처 캐피탈 쪽으로 유입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게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을 넣더라도 철저히 계속해서 시장에서 윤활될 수 있는, 유동화될 수 있는 자금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후에 기업들이 한번 익시트 시점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이상은 수준이 올라가줘야 익시트가 가능하죠. 이 익시트 시점 기준으로 계속해서 신생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히 은행들한테 이 자금을 배치시킬 경우는 신생기업으로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VC 쪽으로 투자 규모를 살짝 이전시켜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 이쪽 파트, 벤처캐피탈 VC 쪽으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2가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한국의 한계입니다. 한국의 한계. 지금 정부가 투자 규모를 좀 밝혔는데 여기서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점인가요? 네, 사실 중국한테 대응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좀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블록체인 분야가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는 좀 메인으로 크고 있는 만큼 사실 중국에서 메인으로 크고 있는지 홍콩에서 메인으로 크고 있는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술 개발을 중국에서 전부 다 지적재산권을 만든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홍콩 쪽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홍콩 쪽의 파트가 대부분 다 중국 쪽의 자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포지션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다준 CEO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거의 한 1조 원가량의 자산을 지금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해서 한 1조 원가량의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VC에 대한 로드 캐피탈을 세워서 VC를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VC를 통해서 추가적인 블록체인 파트에다가 포지션을 넣고 자금을 넣고 다시 재운용했을 경우에는 약 100조 원가량까지도 자산이 응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쪽 파트에 대한 투자금의 규모 자체가 좀 증가를 해줘야, 정부 차원에서도 증가를 해줘야 저희도 VC 캐피탈 쪽에서도 자산 운용 부분을 증가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한테 대등하게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이 포지션과 좀 별개로 최근에 계속해서 6천선을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선물장 기준으로 6천선 압박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 물량들이 언제 반등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 마크가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천선에 대한 반등을 보시는 핵심 터닝 포인트 시점은 9월 7일자 기준으로 이제 딱 21일자의 CBOE ETF의 딱 이슈 전 포지션이죠. 이때 기준으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저희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